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첫째 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규모 집단 수용 구조가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둘, 국내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셋, 장애인 복지와 교육 예산의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넷, 대한항공의 온라인 예약 시 전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없어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생활화학 제품의 점자와 수어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여섯, 제6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는 12월 19일과 20일 열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07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마련된 첫 전면 대책입니다. 조사 결과 시설 상당수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이며 3인실 이상 다인실 비율이 높아 집단 수용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소 장애인은 7천여 명, 평균 연령은 44.1세. 그중 96% 이상이 중증 장애인이며 입소 기간은 평균 24년에 달했습니다. 입소자 면담에서는 기본적인 자기결정권과 금전관리, 전화 사용 등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았고 일부는 신체적 학대나 노동 착취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설 운영 체계를 사후 대처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권교육 확대, 외부 전문가 참여 강화, 인권지킴이단 재편을 추진합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CCTV 의무화도 검토합니다. 또한 기존 다인실을 1에서2인실로 전환하고 아파트, 빌라 등 지역사회 기반 소규모 주거서비스 확충을 추진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 확대, 간호인력과 돌봄인력 보강 등 처우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언론 보도 권고 기준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국내 교통약자가 1613만 명, 전체 인구의 31.5%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26만 명 증가했고 고령자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도 지역 이동편의 시설 기준 적합률은 79.3%, 교통수단 기준 적합률은 87.1%로 개선됐습니다. 도시철도 차량은 97.4%, 철도 차량은 99.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버스 정류장은 적합률 38.5%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점자 음성 안내는 9.3%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44.4%로 2천여 대가 늘었고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 대비 103%를 넘어섰습니다. 인천 지역은 공항과 도시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접근성은 전국 상위권이지만 생활권 중심의 버스 정류장 접근성,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은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표준 모델 개정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교통약자가 체감할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예산의 지역별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예산 격차는 2024년 2.74배에서 2025년 8.24배로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방비 비율 격차도 5.43배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제주 등은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유지한 반면 대구는 교육 분야에서 2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역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인천은 보조기기 지원에서는 우수 등급을 유지했지만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비 확대와 격차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전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승객들이 반복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안전 기준 때문에 기체별 적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온라인 입력 기능이 없어 승객이 예약 때마다 전화로 모델과 사양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의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 등은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받고 필요시 항공사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온라인 입력 기능 도입과 항공기별 탑승 가능 여부의 사전 확인 시스템 개선을 대한항공에 요청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생활화학 제품의 점자와 수어 음성 안내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의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점자와 수어 음성 안내용 코드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기본적인 표시만 규정할 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제품 이해성이나 사용법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표시 의무 미이행 시 판매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특정 집단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장애인의 안전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제6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가 12월 19일과 20일 영화공간주안에서 개최됩니다. 민들레 장애인 야학 부설 민들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합니다. 개막장 만나다 배우다 얻다를 포함해 타의시설, 노동권,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다룬 6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모든 행사에는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이 제공되며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회와 공연을 맡아 참여형 인권영화제로 구성됩니다. 부대 행사로는 인권 네컷 포토존, 인권 타투, 참여 인증 이벤트, 내 인권에 꽝은 없어 뽑기판 등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민들레 센터는 전국의 장애인 인권 영화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더 다양한 시선과 주제를 가진 작품을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